세상에 이유 없는 족부 질환은 없다. 족부에 남아있는 질환의 흔적을 찾아 치료하는 최소 침습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이모세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지해반증과 무지해방증 교정술에 대해 많이들 하시는 질문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여러 행사나 결혼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힐을 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이힐과 같은 신발은 발건강에 당연히 안 좋고 무지해반증 수술 이후에 피해야 되는 신발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이힐과 같은 포멀한 신발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수술 이후로도 당연히 신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발을 조금 더 편하게 신기 위해 수술하는 목적이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착용 시간이나 빈도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하이힐 신발 중에서도 너무 앞이 뾰족한 것을 좀 피하고 너무 굽이 높은 것을 피하시는 정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착용을 하시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제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의 경우 이런 무지해반증 수술로 인한 금속 내거종물 삽입 이후에 제거라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 비용도 그렇고 불필요한 수술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단 환자분들이 금속 내고정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이물감을 느끼시는 경우 당연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거 과정은 당연히 수술방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무균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술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최소 침습 무지해방 교정술 같은 경우 특수한 나사를 사용하고 또 이물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테크닉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8에서 90%의 환자분들은 특별히 제거 수술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는 수술 테크닉과 그 다음에 이물감 정도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자 하는 병원에서 주치의분과 사전에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이들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증이 없고 아무 증상이 없으시면 조금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주 고도의 변형이나 튀어나온 엄지발가락 쪽은 통증이 없지만 바깥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쪽으로 증상이나 변형이 급격하게 진행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지해반증 자체로 인한 증상이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단순한 무지해반증에 증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일단은 수술보다는 신발 선택과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 개선을 하고 경과관찰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 진찰을 하기 전에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오는 질환이 단순히 무지해반증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지발가락 쪽으로 결절종과 같은 종괴가 생겨서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통풍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점액낭염이 엄지발가락 쪽에 생기면서 부어오르면서 무지해반증과 같은 모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엄지발가락 부위가 붓는 증상이 있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좀 전문적이고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람의 뼈는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면서 설명드리는데 보통 3에서 5개월 사이에 뼈의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무지해방증 치료의 키 컨셉트는 휘어진 뼈를 똑바로 다시 일자로 정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정렬한 뼈 부위가 뼈가 새로 만들어지고 단단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사지 연장술처럼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 사이에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일자로 펴진 뼈 자체 주위에 새로운 뼈가 생성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일자로 펴진 뼈에 뼈가 재생이 되면은 수술 전후 엑스레이 모양이 당연히 달라지고 수술 직후에는 뼈가 어긋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빈 공간에는 대부분 뼈 재생 능력에 의해서 뼈가 채워지게 돼서 자연스러운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는 열어서 하는 절개 교정술과 최소 침습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무지해반 변형도 당연히 초기, 중기, 말기
그 변형 정도에 따라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변형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많은 교정을 필요하게 되고 수술 테크닉도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전문으로 하는 최소 침습 테크닉 4세대 메타의 경우에는 이런 변형 교정이 아주 심한 말기 변형도 충분히 잘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케이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40도 이상의 아주 심한 고도의 무지해반증 환자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 상태를 보시면은 완전히 일자로 교정이 되어 있고 더불어 4세대 메타 테크닉으로 회전 변형까지 완전히 교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기 변형도 수술자의 숙련도 테크닉에 따라서 충분히 잘 교정이 될 수 있고 뼈를 하나만 잘라서 교정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것은 수술장에서 투시 엑스레이를 보고 변형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그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부족하다면 당연히 두 부위에서 교정 절골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게 되고 한 부위만으로도 충분히 교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방에서 그 범위가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수술 비용과 의료 비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쉐넘버와 같은 최소 침습 전용 특수 절삭 기구를 사용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개형 무지해반술에 사용되는 기구들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마다 뼈의 상태와 교정 각도에 따라 삽입되는 금속 핀이나 나사의 개수 등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소 침습 무지해반 테크닉이 일반 절개형 교정술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무지해반증 및 무지해반증 수술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정리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